트라이파라가 방송되었는데요. 감동과 분노가 뒤섞인 회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체육계의 이런 썩어빠진 부조리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학연지연 인맥으로 얽혀있는 부패한 체육계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연줄이 없으면 절대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더 슬프게 합니다. 사격대회에서 우진이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한양고 선수가 금은동을 다 차지했죠. 그럼에도 전낙균과 성종만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설현이 은메달을 땄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아챌 정도로 이렇게 티를 내도 되는 걸까요? 기존 규정대로라면 우진은 학교장 추천과 감독 추천으로 당당히 수시 입시로 대한체육대에 입학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는데요. 하지만 성종만은 교장 자리가 위태로워지자 전낙균에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죠. 사격팀 내에서 전낙균은 왕처럼 군림했는데요. 자신 말이 곧 법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낙균은 우진을 향해 꼭 대학을 가야만 하는 거냐고 말해 당황하게 했는데요. 대학 갈 거라고 말하는 우진 앞에 썩소를 날리는 그였죠. 얼마 후 낙균은 사격실 출입 금지시킨 베이지에게 우진 추천서를 써오라고 하는데요. 이지가 코치였으니 그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며 장점에 대해서 빠짐없이 정리해오라고 시키죠. 이지는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 작성에 열중하는데요. 그리고 이 추천서를 낙균에게 전달해주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낙균이 베이지를 속였던 것입니다. 베이지가 쓴 추천서가 설현 것으로 둔갑해버린 것이죠. 우진은 우연히 설현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되는데요. 대한체육대 추천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우진은 잠들어 있는 서현을 깨워 따져 물었는데 돌아온 것은 황당 그 자체였는데요. 자신은 대학에 가겠다고 한 적이 없고 낙균이 그 대학에 가라면서 추천서를 써줬다는 것이죠. 우진은 추천서를 들고 낙균을 찾아가 항의를 했습니다. 자신이 금메달을 딴 것은 물론이고 연습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임했다며 그런데 왜 자신이 아닌 설현이 추천서를 받냐며 분노했는데요. 그러자 낙균은 추천서는 메달로만 주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태도를 함께 본다며 너는 싸가지가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너는 정신아 준비하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데요. 참을 수 없는 우진은 입시 비리는 참지 않겠다며 협회와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에 흥분한 낙균이 우진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눈에 뵈는 것이 없냐며 협회나 교육청이 누구 말을 믿을 것 같냐며 사격을 계속하고 싶으면 찌그러져 있으라는 듯 말하죠. 급기야 두 사람은 추천서를 두고 몸싸움을 벌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낙균이 우진을 밀치면서 진열장 유리가 박살이 나고 우진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우연히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된 베이지인데요. 낙균은 쓰러져 있는 우진을 향해 끊임없이 막말을 쏟아내죠. 베이지는 우진한테서 떨어지라며 그에게 총을 겨눴고 이 상황에서도 낙균은 총도 못 쏘는 주제에 쏴보라는 듯 자극합니다. 가람은 자신 총을 달라는 이지에게 이렇게 조언했었는데요. 정말 총을 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다시 총을 쏠 수 있을 거라며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가람이 말한 긴박한 상황인 것이죠. 마지막 한 발의 총성이 울리며 드라마는 엔딩을 맞이했는데요. 과연 베이지는 어디를 향해 총을 쐈을까요? 두 발의 총성이 울렸기에 잠자던 학생들까지 깨지 않았을까 싶죠. 예고편에 보면 우진이 다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걷는 것에 문제가 생긴 듯 보입니다. 우진이 계단에서 어딘가 불편한 모습을 보이자 무능히 업고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의무실로 데려다 준 것이 아닐까 싶죠. 그런데 이 모습을 성준이 보면서 좋아하는 사이라고 오해를 하는 듯한데요. 자신이 모르는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뭐냐며 웅이를 추궁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진이 학교에서 사라진 듯 보이는데요. 핸드폰도 내버려 둔 채 몸만 사라진 것으로 보이죠. 이 소식을 들은 베이지가 우진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지난밤 사고로 인해 우진이 사격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 근거로는 우진이 오른쪽으로 쓰러지면서 오른팔을 뻗은 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때 오른손을 다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실을 베이지를 포함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진은 그 충격으로 인해 합숙소를 떠난 것이죠. 또 다른 장면에서는 베이지가 학교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의반 타의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학교에서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죠. 그런데 어차피 학교를 그만두는 마당에 베이지가 그냥 그만둘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죠. 우진을 위해서라도 성종만과 낙균의 추악한 비리를 다 까발리고 그만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의 죄상은 차고 넘치는데요. 입시 비리는 물론 성적 조작에 학생 폭행까지 있었죠. 성종만도 낙균을 손절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를 이따위로 처리하냐며 교장 승진에 문제가 생기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박하죠. 방흥만 또한 성종만으로부터 손절당했는데요. 럭비팀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여러 곳에서 스카웃 제의가 들어오자 에어로빅 팀이 운동하던 장소를 럭비팀에게 넘겨줬죠. 이에 방흥만은 몇 년 동안 성심을 다해 모셨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자신을 내치냐며 서운한 마음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답변은 대우를 받고 싶으면 성과를 내라는 말이었죠. 이렇게 되면 두 사람 모두 그에게 손절당하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 이들 대화가 녹취된 녹취 파일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8화에서는 럭비팀이 진정 원팀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대상고를 상대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한양 최고였죠. 하지만 무능 앞에 놓여진 과제는 모두를 고민하게 만들었는데요. 럭비에서 태클을 할 수 없다는 건 결국 선수에게 있어서는 사망 선고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무능이 태클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자신을 괴롭히던 상대를 몸으로 덮치면서 그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위험한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죠. 무능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방어였는데요. 체격이 좋다는 이유로 불량 모임인 자신 모임에 들어오라고 협박하고 이를 거부하자 아버지를 괴롭히겠다며 압박을 했었죠. 자신을 괴롭히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었지만 아버지까지 들먹이자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럭비팀은 무능을 도와주기 위해 직접 가해자들을 찾아 나서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던 성준이 무릎까지 꿇으면서 결국 문제가 되었던 그를 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가람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했는데요. 하지만 내면에는 아이들이 진정한 원팀이 된 것 같아 뿌듯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벌을 준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태클을 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태클에 어려움을 겪는 웅이였는데요. 가람은 웅이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아버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낀 듯합니다. 학교에 웅이 아버지가 등장했는데요. 웅이는 자신은 태클을 못하겠다며 거부하자 가람이 최후 통첩을 하죠. 태클을 못하는 선수는 우리 팀에 있을 수 없다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냉정하게 돌려보냅니다. 이때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웅이를 데려가려 하는데요. 웅이는 자신도 할 수 있다며 울부짖으며 결국은 가람에게 태클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가람은 웅이의 간절함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이죠. 웅이가 얼마나 럭비를 좋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것을 이용한 것이고 결국은 성공한 것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실업팀 감독이 스카웃을 위해 한양 최고를 찾은 듯 보이는데요. 가람은 감독 눈에 띄게 된다면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실업팀으로도 갈 수 있다며 열심히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죠. 특히 웅이는 송 감독으로부터 제2의 가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실업팀 감독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전국 대회 우승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감독이 모두가 포기했던 선수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감독이 훌륭한 선수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도 제대로 보여주는 드라마이죠. 결국 가람은 영광과 성준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